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이지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만나는 첫 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은 학습지 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 중에 가장 처음으로 다룰 단원이 보이나? 내 마음의 감성의 무늬를 새겨봐 라는 단원을 다룰 텐데요.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문학 일반 이론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지에 필기하셔도 되고 따로 보실 분들은 노트 만들어서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학습지에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가지 배울게요. 첫 번째, 문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문학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마지막, 문학은 어떤 하위 관례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3가지를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정의. 인간이 노동이나 생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쵸? 노동이나 생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일을 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일은 고통스럽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도 해야 되고 참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일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힘든 거라서 장시간 하고 나면 정신이 지쳐요. 몸도 지치고. 그때마다 사람을 계속 이렇게 풀 가동을 하면 진짜 나중에는 번아웃 상태가 돼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과 노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인간이 놀 때는 도대체 뭘 하고 노는가? 여러분은 뭘 하고 놀아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 저는 막 무한도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 보거나 게임하거나 영화 보거나 연극 보거나 노래 부르거나, 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악기 연주하거나 뭐 그림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림에 관한 거 할 수도 있고 저는 춤추는 것도 좋아합니다. 춤을 추거나 인간이 노는 건 뭐 이런 거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면 여러분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인간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통칭해서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술이라고 불러요. 예술. 근데 예술이라고 하면 뭐 되게 고상한 것들, 우아한 것들, 옛날 것들 그런 것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예술이에요. 물론 뭐 대중예술이냐, 뭐 고급예술이냐 그런 걸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들 예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술을 그럼 춤이나 노래나 예능이나 드라마나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뭐가 달라서 분류를 해놨냐면요. 표현 방식이 달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표현 방식이 뭐냐면요. 쉬운 말로 춤은 자기의 즐거움이나 슬픔을 뭘로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하죠. 몸짓으로. 그림은 뭘로 표현해요? 색이나 점이나 뭐 선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죠. 악기 연주는 리듬이나 멜로디 이런 걸로 표현해요. 노래는 가사, 이 리듬하고 멜로디에 가사를 더한 게 노래가 되죠. 게임은 뭐 그래픽이나 스토리나 캐릭터나 경쟁 같은 요소들을 도입한 게 게임일 것이고, 예능은 뭐 코믹한 요소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은 스토리, 이런 요소들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죠. 제가 일부러 하나 남겼죠. 소설. 소설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문자로 표현하죠. 문자로.
자, 우리는 이 수많은 예술들을 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문학만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많은 것 중에서 문학 하나 뽑을 수 있죠. 뭐 뽑을 거예요? 소설 뽑을 거죠. 왜 소설이 문학이냐?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예술 중에서도 문학은요, 문자로 표현한 예술이다. 다른 말로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언어 예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딱 문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말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는 말과 글이에요. 말과 글을 포함하는 언어로 표현한 모든 예술을 문학, 언어 예술은 문학, 문학은 언어 예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죠. 드라마에서도 말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말해요. 말하죠. 근데 드라마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연기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고 스토리도 필요하고 캐릭터도 필요하죠. 맞죠? 드라마는 많은 표현 요소들이 결합해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영화도 비슷하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룰 문학은 문자나 언어, 음성 언어로 표현된 예술들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이 언어 예술, 문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얘기를 합시다. 얘가 삑하고 꺼졌네. 이번에는 문학의 기능을 해봅시다. 문학의 기능. 문학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더 좋은 우리 문학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전래동화의 주제로 흔히 나오는 그거 알죠? 권선징악 들어봤죠?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춤으로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을 이렇게 자기가 활용해서 권선징악을 표현할 수 있나요? 빨리 번떡 일어나서 해봐요. 있나? 일어나서 권선징악을 막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 권선징악. 오, 권선징악. 훌라훌라 권선징악. 막 춤추면 권선징악이 잘 표현돼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몸짓으로 권선징악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로 권선징악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옆에 어느 마을에 아무개 씨가 살았는데 그 아무개 씨가 제비 다리를 고쳐줬어.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복을 받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을 해버리면 주제, 교훈, 전달이 매우 매우 쉬워집니다. 문학은요, 다른 예술에 비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게 쉬워요. 이런 거 교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언어니까, 말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 아까 문학의 정의를 언어 예술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언어에 초점을 맞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예술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예술은요,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했죠? 즐거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쾌락적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막 말초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우리가 이제 웃기는 이야기 듣고 혹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고 깨르르 웃는 거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맞는데 즐거움에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사람이 막 슬픈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그 애상에 잠기고 남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근데 드라마가 계속 깨르르 웃기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즐거움을 느끼죠. 이런 게 다 이런 폭넓은 즐거움들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이런 모든 폭넓은 즐거움들이 이렇게 쾌락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학 작품이 진짜 많죠.
지금도 어디선가 막 생겨나고 있겠죠. 정말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학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결국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에 관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요. 아니 물론 뭐 동물을 등장시키거나 요새 뭐 로봇이나 컴퓨터를 등장시켜서 걔네를 캐릭터처럼 활용하는 작품들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다 로봇이나 동물 뭐 이런 걸 인간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인법을 사용해서 인간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인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산다는 건 말이죠. 결국 그냥 자기 인생을 살거든요. 내 인생 하나를 사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인생을 만나볼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오직 나만의 관점에 빠져있던 사람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관점이 넓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아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인간은 되게 다양하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본질, 인생의 진리 이런 걸 깨닫게 만드는 기능이 문학 작품에 있어요. 이런 거 종합적 기능이라고 불러요. 종합적 기능. 근데 유념해야 되는 게 A라는 문학작품에는 쾌락적 기능만 있어. B라는 문학작품에는 교시적 기능이 있군. 이게 아니고요. 하나의 문학작품에는 교시적, 쾌락적, 종합적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다만 그 비율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작품은 쾌락적 기능은 적고 교시적 기능이 많은 작품들도 있고 어떤 작품은 쾌락적 기능이 굉장히 큰데 교시적 기능은 되게 작은 작품들도 있고 이렇게 비율만 좀 다를 뿐이지 한 문학작품에는 요 세 기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학의 갈래를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문학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용어의 어려움을 많이 안 겪을 텐데 문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막 서정신이 서사시니 용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도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용어를 좀 이렇게 잘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도 하고 있는 거고 문학의 갈래도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얘기는 되게 많을 텐데 오늘은 큰 틀만 좀 잡을게요. 문학의 갈래. 용어라고 생각하고 들어놓으면 돼요. 문학을 하위 갈래로 나눌 때는 뭔가 나눈다는 건 분류하는 거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좀 세워볼게요. 첫 번째 기준. 운율이 있냐 없냐? 운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문학 작품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운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네. 운율. 운율은요. 리듬이에요. 그 문학은 언어 예술,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리듬을 타요. 리듬. 간단한 예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은연중에 한국인들, 모국어 화자들은 리듬을 타서 말해요.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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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리듬들이 있죠. 근데 어떤 모국어 화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세의 강세를 두진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이런 식으로 말 어디에 억양을 놓고 강세를 놓고 흐름을 타는지 뭐 이런 게 운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흡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설명이 좀 장황해졌는데 아무튼 운율을 사실 거의 모든 말에는 운율이라는 게 있는데 문학작품을 창작할 때 의식적으로 운율을 고려해서 썼으면 운문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이렇게 운율을 고려하지 않고 썼으면 산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 세워볼게요. 두 번째 기준. 문학 작품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방식에 따라 문학 작품을 분류할 수 있어요. 전승 방식. 문자로 기록돼서 전하는 문학 작품들은 기록 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막 아리랑 같은 민요들은 민중들에게 당시에 문자가 없었거나
기록을 못할 만한 상황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내려온 노래들 혹은 문학들은 구비문학 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문학들 구비문학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건 삼갈래법이라고 해서 서정, 서사, 극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서정은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정서, 기분을 나타낸 문학,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 문학이냐 아니면 서사, 이야기를 주로 나타낸 문학이냐 극, 연극 대본이냐 에 따라 삼갈래법,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서정, 화면에 나오죠? 서사, 극 여기까지는 똑같고 교술이라는 걸 덧붙이기도 해요. 얘는 수필이란 얘기예요. 수필. 일기 같은 거. 일기나 편지.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쓴 글. 그러니까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교술이 문학갈래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갈래법에서는 들어옵니다. 우리는 주로 사갈래법을 볼게요. 사갈래법. 그리고 운율유무 전승 방식도 꼭 알아놓으셔야 하는 구분 방법입니다. 자, 오늘 3가지 배웠어요. 문학의 정의. 4글자로 뭐라고요? 언어, 예술. 문학의 기능 3가지. 교훈을 주면 무슨 기능? 교시적 기능. 즐거움을 주면 쾌락적 기능.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 종합적 기능. 이 3가지 알아놓으시고 문학의 갈래, 기준, 구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강의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학습지 1에다가 빈칸 채워 넣고 오른쪽에 있는 형성평가 풀고 아래쪽에 있는 요점 정리 노트까지 작성해서 학교에 들고 오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